시커먼 우리 안녕하십니까. 서만호세 사나이예요.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여름에도 막 너무 또 열심히 일하시는가 보다, 그냥. 예, 얼굴, 예. 누구나 삶의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오피스에 기울이고 이런 거 열심히 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다 누구나 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이제 그 얼굴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하다 보면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음, 뭐 저는 따로 특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요즘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인타님도 세상을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이제 교사 그분도 그렇고 이제 해병대원 조끼를 안 입고 구조하러 갔다가 이제 휩쓸려서 이제 그런 일도 그렇고 오송의 이제 지하차도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매년 겪는 거지만 우리 이제 장마 기간에 이제 이런 그 자연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면 참 사람은 다 자기 누구다 누구마다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들 하지만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런 전자제품도 많고 이제 집에 가면 세탁기, 냉장고 이런 이제 문명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 이제 어머님들이 빨랫감을 빨래터에 가져가서 거기서 방맹이질 하면서 빨래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이제 문명이 주는 편면도 있지만 이렇게 또 우리가 이 자연의 어떤 이런 자연재해에서는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그런 나약함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보는데요. 뭐 아까 교무님이 이제 경계라고 하셨는데 경계 그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고 만약 가족 구성원들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예외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혈육이니까 혈육은 이제 관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참고 넘어가고 안 좋은 일 조금 말하고 싶어도 그냥 넘어가고 이제 사랑으로 이제 넘어가고 그러는데 직장 생활에서는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생존에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극하게 표현을 하자면 전쟁터와 같은 거게 이제 약간 직장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가 되지만 예,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누구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좀 이게 마음이 안 맞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사실. 예,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의 경계가 이제 조금 일어나는데 이제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조금 멀리 해야지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건 아니다. 이게 내 마음의 어떤 선을 이제 긋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좀 어리석었구나. 좀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지. 이런 또 후회감이 오더라고요. 그 순간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라고 이제 내 마음의 어떤 경계를 긋게 되는데 그 경계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입장에 섰으면 이게 별거 아닌데 내가 굳이 거기서
그 말을 꼭 했어야 되나?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경계라는 거를 조금 좀 유연성 있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경계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어차피 뭐 옳고 그름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딱 난 것뿐이지 뭐 그걸 뭐 옳고 그름은 없는 건데 그걸 내 마음에서 어떤 동요가 돼서 자꾸 이게 휘둘리고 또 내 이익에 따라서 또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타인과 갈등 아닌 갈등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이제 좀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슬기롭게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뭐 건설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건설 유창하게 뭐 건설 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그런 이제 그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뭐 요즘은 이제 현장 가면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 사람. 제가 외국에 와 있는 건지 뭐 현지에 있는 건지 그런 헷갈릴 때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외국에서 온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뭐 일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뭐 이제 다 이제 다 뭐 아침 조회 끝나고 이제 뭐 다 팀별로 모이게 되고 이제 거기 이제 되는데 그 친구들은 그 친구 또 나름대로 이제 하고 일을 하더라고요. 뭐 한국 사람하고 뭐 섞여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뭐 그 친구 나름대로 이제 모여가지고 팀으로 일을 하고 그런 건데 요즘 현장이 뭐 비가 요즘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양수 작업도 많이 하고 뭐 물하고 물하고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물이 무섭습니다. 어쨌든 약간 무섭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빗소리만 들어도 뭐 좀 즐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좋은 기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빗소리를 아침에 들으면 별로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또 가서 또 물, 물을 또 이제 막 퍼야 되니까 물은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뭐 그게 뭐 단순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매번 이제 하루가 이제 뭐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반복적인 일상생활에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뭐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마음의 경계를 좀 유연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뭐 서준님은 알아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 그게 알아서 하시는 분이라 뭐 얘기를 따로 할 건 없고 제가 이제 한 뭐 한 달 전인가 그 지인하고 그 공원을 걷는데 여긴 도시라서 그런가 공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공원들이 굉장히 커가지고 어, 이 공원 안에 들어가니까 점점 깊숙이 들어가니까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꼭 공원이 있고 그 거미줄 같이 생겼어요. 통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안에 들어가니까 길들이 막 사방군데로 다 이렇게 있어. 워낙 큰 공원이다 보니까 길이 막 거미줄처럼 돼 있는 거예요. 한 중간쯤 들어가니까 들어왔던 그 문이 안 보여요. 저기 그 들어온 입구가 안 보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도 몰라.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교무님, 쉬워요. 저기 건물 보이죠? 저기 건물. 저 공원 저쪽 끝에 그 건물 삐쭉 그 크게 올라온 거 보이죠? 거기로 가면 입구가 나오니까 거기를 보면서 계속 걸어가면 입구 찾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얘기 듣고는 딱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야, 인생이 그렇구나. 눈앞에 닥친 길을 쳐다보면 화를 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걸 용서해 마라 어쩌라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막 그 눈앞에 딱 닥친 일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못할 때가 있는데 멀리 내가 목표를 갖고 있으면 멀리 내가 시야를 갖고 있으면 멀리 내가 어떤 그래 나는 이제 조금 더 유연하게 살아야 돼. 나는 조금 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나는 뭐 이렇게 어떤 목표가 있으면 내 눈앞에 있는 길을 선택하기가 쉬워진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그 옷짐을 몇 번 정리하면서 한 2년 만에 지리산을 나오다 보니까 짐을 몇 번을 정리했거든. 근데 보니까 짐이 너무 많아. 짐이 너무 많아서 막 나도 막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옷부터 정리해야 돼요. 옷을 몇 박스를 버렸어요. 버렸는데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가난하다는 어떤 그 마음이 있어. 월급이 뭐 기껏 해봐야 뭐 5, 60만 원밖에 못 받고 살았으니까. 뭐 그러니까 비싼 걸 선택을 못 해. 비싼 걸 선택하는 건 나한테 사치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옷을 맨날 그 만 얼마짜리, 2만 얼마짜리, 3만 원은 안 넘겨. 그러니까 이제 만 얼마짜리, 2만 얼마짜리 이런 옷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옷들은 사놓으면 몇 번 입으면 다시 입을 때 뭔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다른 옷을 또 이렇게 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새로운 옷 만 얼마짜리를 또 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옷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그때 옷 정리하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내가 내 나름대로 목표를 정한 거지. 기왕이면 살 거면 조금 돈을 더 줘서 조금 더 좋은 걸 사고 그리고 옷가지를 줄인다. 옷을 위에 세 벌, 아래 세 벌로 딱 난 이렇게만 살 거야. 그러고는 있는 옷을 막 버리기 시작했어. 버리기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많아. 그래서 여전히 많으니까 마음속에서 뭐냐면 나는 옷을 이제 안 살 거야. 이 옷을 버리기 전까지는 옷을 안 살 거야. 하고 딱 내 나름대로는 옷에 관해서는 목표를 정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전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옷 멋있는 거 있으면 한번 쳐다봐요. 저거 괜찮겠는데? 저거 입으면 괜찮겠는데? 저거 편리하게 생겼는데, 시원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딱 그 목표를 정하고 나니까 옷이 눈에 안 들어요. 이렇게 그 매장을 지나가는데도 내가 옷을 안 쳐다보더라고요. 왜? 마음속에서 내 옷을 나는 버려야 돼.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하고 딱 목표를 정하니까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큰 틀을 정해놓고 살면은 내 눈앞에 닥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리고 내 눈앞에 선택지가 왔을 때도 선택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이건 뭐 이제 한 가지 옷에 대한 얘기뿐이지만 수많은 것들에 대한 목표와 선택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넓게 보고 넓은 시야로 보고 넓은 큰 건물을 하나 놓고 거기를 쳐다보면 가다 보면 내가 길을 가기가 수월해진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기님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 공원을 산책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말씀 간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이게 잠깐 드릴게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늘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뭐 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그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음, 예,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힘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고, 이제 왜 뭐냐면, 제가 이 능력이 있어서 저 회장직을 맡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회장직 맡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도 숫자가 좀 불어나서 좀 활기찬 그런 교당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었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입교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도 않고 원불교에 대한 그 이해도 뭐 나쁜 이런 것들은 하나 핑계겠지만 어찌됐든 한번 와보겠다고 대답을 해놓고도 한 다음에 뭐 토요일쯤 되면은 아이 뭐 이래서 못 가겠다. 예,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런데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참 어렵구나. 특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 김정혜 씨가 왔을 때는 아 저런 분이 그 구도 열정도 대단하고 와서 우리 교당에 오신다면 우리 교당의 활력소가 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뭐 그 집에 우리가 가기도 하고 뭐 성악 작품도 하나 해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분을 여기 교당에 입교하는데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분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서 그러는지 아무튼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달쯤 지나서 그래도 이제 혹시나 또 어떤 그 씨앗이 되어가지고 훗날이라도 2년, 3년 후에라도 다시 오실 수 있으려나 이제 싶어가지고 그런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 깨달음에 대한 그 강연을 어떤 스님이 아주 참 제 마음에 와 닿게 하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하나 보내면서 거기 그냥 동영상만 보내기가 뭐해서 재행무상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 생자필멸 사는 것은 반드시 멸하게 돼 있고 또 패자정리 우리가 만나면 누구든지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진다. 대신 거자 반필이라는 말을 맨 마지막에 썼습니다. 가는 사람은 다시 또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 이제 그거 두고 동영상을 하나 해서 보냈는데 답장이 왔더라고요.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좋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론상의 그 해석해 놓은 거를 뭐 어디에서 있다고 책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 뭐 이론상에 대한 그 이런저런 해석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내주는 것이 고맙고 인연을 이어 가자고 하는 데에서 뭐 이제 있다 보면 언젠가는 또 돌아올 수도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가지기는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제가 그 다시 뭐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오고하는 건 없는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이론상의 의미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그런 이런 거 저런 거 지식적인 것만 잔뜩 오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생각하고 같은 사람하고 뜻이 같은 사람하고 동지라고 해가지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과연 공부가 될 것인가. 내가 A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B라고 하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 김정혜 그분도 자기 말에 동조를 해주면은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은 그건 아니다라고 딱 저도 이제 물론 그렇지만 그 아상 내가 나의 그 상에 가려가지고 더 큰 거를 못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 한 분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당에 나오실 수 있도록 참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대했을 때 서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좀 우리 원불교를 좀 알리고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을까?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참, 우리 회장님이 사실 앞뒤 얘기하면서 사실은 다, 요점은 다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사실은 뭐 그분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맞다고 해주고 하면 좋아라고 오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껍질이 점점 더 단단해져. 그게 본인이 들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껍질이 다 단단해지면, 그게 이제 껍질이 단단해지면 어떻게 되면 그게 가시가 되어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가가서 따고, 자꾸 찔려. 자기는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찔려버린다. 그러니까 그 가시를 좀 없애주고 껍질을 벗겨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본인을 인정하고, 얘기를 듣고 내려놓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정현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음성에는 없어요. 정혜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음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분은 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져. 그 뭐냐면 내가 지고 있을 만한 무게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지고 있을 만한 무게가 아니야. 그것도 지혜인 거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없을 때 내가 감당이 되면 아마 정혜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완전히 자기를 굴복시키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와 나의 속뜻들을 너무 잘 알고 나를 와 이런 분 아니고는 자기를 열어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는 알아차리면 포용을 하든가 놓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용을 하고 할 거냐, 놓고 갈 거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음성에는 어려운 무게였다. 음성에게는 어려운 무게였고, 그리고 그 교환하는 것도 사실은 뭐 필요하긴 해요. 예전에 그 일본 갔다 온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일본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게 간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얼굴도 편안하고 사람도 그렇게 별 걱정도 없고 한국에 오니까 막 싸납고 막 그 전투적이고 막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발전하죠. 그러니 평화로우니까 정치하는 거야. 정치의 원리. 이게 정치의 원인은 그건 거예요. 내가 너무 평화롭기만 하면 정치가 돼.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고 뭔가를 고치려고 그러고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있는데 또 그것만 있으면 되나? 그것만 가지고 막 달구고 막 투쟁시키고 막 경쟁시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집단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야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을 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싶으면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된다고 했어요.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쳤을 때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오는 거지. 이거를 무슨 전략이나 어떻게 어거지로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싶을 때 그 사람이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되는 거지 뭐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밖으로 사업을 펼쳐가지고 넓은 어떤 양식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어려운 시대라 내실을 기하면서 안에서 충족하면서 기쁘게 나가야 되는 시대.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근데 지금 힘든 시대에 쉽게 해서 막 금리 오르고 뭐 그 부동산 값 떨어지는데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는 거는 멍청한 거예요.
예전에 금리가 쌀 때는 그 금리를 갚아도 내가 사업에 투자해도 그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금리를 갚을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금리가 높은데 그걸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수입보다도 금리를 갚는데 더 힘든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을 안 하는 거야. 그거 같은 거예요. 이 지금 시대가 외면적으로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 지금은 사실 이제 어려운 시대. 경제도 어렵고 사람의 마음도 신앙이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에는 내실을 기해야 해. 내 안으로 더 든든하게 내 주변의 삶들, 내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내 교당의 사람들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더 집중하세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회장님의 고민도 그렇고 회장님이 갖고 있는 어깨의 무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막 좀 뭔가 하고 싶지만 지금은 내실을 기하는 시대. 서로 따뜻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지금 그때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역시 회장님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참 마음이 기쁩니다. 어제 뭐 그 기도 면접이라는 얘기로 제가 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했지만 며칠 전에 또 율면에서 어떤 선생님이 음, 전화해서 원불교에 관심 있다고 이렇게 전화를 옛날에도 한번 하셨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게 교도님들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또 독특한 사고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왜 전에는 또 맹동에서 그러시더니 또 이분도 뭐 정말 얼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왜 제 얼굴도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을 해서 사진 찍어 보내라. 이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안 보냈어요. 옛날 맹동에서는 그뭐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해서 제가 한번 보냈거든요. 이분은 이분은 또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오면은 불러요. 또 이분도 하고 오면 차를 주겠다 해서 제가 전에 저는 갔을 거예요. 아마 그냥 만사를 제치고 갔을 거예요. 근데 또 1시간 전화해서 불교 교리를 자랑을 하세요. 그래서 그 높은 교리로 와서 함께 교도님들과 마음 공부를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당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거기 가는 것을 제가 좀 사양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같으면은 제가 이제 교도가 워낙 귀하다니까 찾아가고 가서 무조건 이렇게 좀 상냥하게 대하고 챙겨서 이렇게 끌고 오는 형태였다면은 그럴 사람도 필요하죠. 어제 제가 여동생이 소개시켜준 지인 만나서 보고 오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아, 이분은 마음 한번 딱 붙이니까 저는 턱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스타일이 이렇게 뭐 높으시 턱으로 인사를 하는데 나중에는 딱 벌써 자세를 딱 단정히 하고 그러면은 기도는 모르지만 마음을 모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어제는 잘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상황을 봐서 조금 그분들의 상황을 봐서 자기 자랑질을 하려고 교당에 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도 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회장님 얘기와 좀 약간 연동이 돼서 그럼 뭐 또 사진 찍어 보내라는 건 다시는 안 찍어 보내려고 제가 그때 회장님이랑 사진 찍어서 막 이렇게 보냈는데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은중님 서울 갔다 오셨는데 건강이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어떻게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결과는 괜찮은데 몸을 추스리는 데가 조금 그러네요. 아, 예전 같으면은 아무리 힘이 든 일도 하루만 지나고 나면은 그게 원상복귀가 됐는데 어, 요번에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힘이 들어요. 이게 아, 체력적인 한계도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를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모든 것에 애착을 가지지 않고 예전에는 쥐려고 노력을 그야말로 쥐었는데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지려고 노력을 했어도 하나도 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나를 내려놓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다가 살아가니까 마음은 편안하고 외관으로 볼 적에는 지금 내 처지가 남들이 볼 적에는 좀 불쌍하게 보는 처지일 텐데 그래도 얼굴이 좋네 하는 소리를 들을 적에는 아, 이 삶이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불교를 만나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살아가면서 아등바등 살던 거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사랑을 받고 살은 사람이 사랑을 베푼다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다 보니까 나 자신도 그 정을 못 받고 살았지만 아들들한테도 그 베풀지를 못하고 사는 거를 요번 기회에 내가 너무나도 감정에 메마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내가 다시 그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자식에게 조금은 정을 베풀고 살아야겠다는 것을 느낀 한 주간이었습니다. 고생입니다. 아이고, 예. 어,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내가 네. 건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시다. 저도 지금 몸이 안 좋으면 며칠을 불편한데 이제 불편하시더라고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편해지는 거는 아주 건강하신 거였는데. 아니, 여기 가끔 금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아이들 그 모자 쓰시고 사랑 역주행해서 이렇게 오시는 우리 은정님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저 연세에 이 더위에 저 모자를 쓰고 참 자전거 끌고 다니는 모습이 그냥 남일 같이 안 보이고 더욱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은정님, 우리 소중한 우리 은정 중앙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우리 한번 만에 이제 손에 붓기도 좀 많이 빠지셨네요. 손인데도 아직도 이제 붓기는 여전하시지만 우리 대법관님 교당의 꼬부살이신 대법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아, 이거 말씀하세요. 머리 염색 안 하는 게 더 멋있으시네. 뭘 말을 예.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날이 제일 좋아요. 교당에 오면 오는 식구들 다 만나고 참 서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해주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데 일단 집에 들어가면은 어째 저 뭐랄까 또 사람 구경을 못 해요. 오는 사람이 없어. 전화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감하게요 뭐 진짜 그런 게 자꾸 밖에로만 지가 돌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이팔 청춘이로 그냥 행복하게 산다고 내가 맹세를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요. 온 몸이 절리는 병이 있어갖고 어디가 이렇게 조금 한참 앉았어도 일어나려면 다리가 벌벌 떨리는 것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밤에는 더군다나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맥없이 그냥 염주만 돌리고 이렇게 하고 앉았다가 이제 들어놨다 일어나려고 하면은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무서워서 못 일어나네. 이렇게 손이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가야지. 이게 점점 그런 일이 닥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행복하고 그냥 이팔 청춘이를 산다고 해도 몸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마음이 그냥 엄청 서글프네요. 항상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이놈으로서 이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듣는데 이놈으로서 어떻게 해야 올지. 집에 들어가면 감옥이고 그냥 수없이 교당만 왔다 갔다 수없이 그렇게 하다 해를 넘기고 그렇게 하네요.
점점 더 하는 것 같아요. 이 다리 몸이 이렇게 절리고 그러고. 음. 아무리 내가 지은 업이라고 해도 그것이 점점 심해지니까 마음이 서글픈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음. 음. 오직 그래, 내가 개당을 위해서 참말로 음성개당에서 남은 여생을 마지막으로 보낸다고 와서 있는데 내가 몸이 일하니까 할로도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음. 아직도 할 일이 있으신가 보네. 아니, 팔을 좀 멈춰서 좀 멈추라고 보내놨더니 아직도 뭘 하려고 그러셔. 어? 팔을 좀 마비시켜서 좀 열심히 좀 대타운이 좀 멈춰 하고 좀 보내놨더니 아직도 뭘 또 하고 싶어 해. 어? 어? 아니, 메시지를 들어야지. 이제 그만 좀 움직이라고 지금 팔을 좀 마비시켜 놨더니 또 뭘 또 하고 싶어 하시고. 어? 이게 메시지를 못 들으면 어떡해. 그리고 이제 몸은 물질이라 어쩔 수 없어요. 타력적인 것을 드려야 되거든. 우리 어머니도 다리가 부으셔가지고 못 움직여. 앉았다 일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도구가 필요한 거야. 그 밥 먹을 때 다리 안 저리려고 다 올려놓는 게 필요하고, 또 앉으면 못 일어나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고, 수많은 도구를 써가지고 내 몸을 다스려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어머니도 지금 연세가 87세, 지금 87세 되셨는데, 이 신체가 불균형해. 젊었을 때부터 다리 종아리가 붓는 이상한 병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돼요. 지금도 다리가 이렇게 보면 탱탱 부어 있어요. 부어 있어가지고, 앉아있지를 못해. 앉았다 일어나면 뭐 다리가 마비가 되네. 못 일어나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간에 도구를, 뭐 방법이 없으니까 도구를 쓰는 거야. 의자를 동그란 거 갖다 놨다가, 밥 먹을 때도 의자에다가 발받침 갖다 놨다가, 차 타고 갈 때도 발받침 갖다 놓고, 끊임없이 다리 자극이 안 가져가고 맨날 그 무슨 고려대학에서 나온 저기 뭐 저 젤 같은 거 가지고 밤마다 맨날 바르시고 자석도 붙이시고 뭐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타력적인 걸 가지고 물리적인 거를 대처할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내가 끊임없이 그걸 대처하고 저도 몸이 아파 보니까 아플 때마다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저 예전에 피곤할 때 한번 닌게루 맞고 나오는데 몸이 사라지듯이 닌게루 맞고 나니까 몸이 사라지듯이 몸이 안 느껴지니까 너무 황홀한 거야. 너무 막 정신이 너무 황홀해서 막 정말 이런 기쁨이구나.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고 막 그 황홀함을 느꼈는데 그건 잠깐이고 또 몸이 또 아프지. 몸이 또 아파. 그러면 또 호흡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러면서 계속 나에게 집중하는 거야. 집중. 그때 내가 알았어요. 평화로움이 지속되면 내가 성장하지 않는구나. 내가 몸이 아플 때마다 평화로울 때는 안 해, 아무것도. 너무 황홀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몸이 아프니까 막 집중해서 막 몰입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정신을 보내고 이러면서 내 의식이 성장을 하더라니. 그래서 반드시 나한테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성장을 하면 경계가 필요해요. 그것이 마음으로 오든 몸으로 오든 뭐로 오든 인연으로 오든 뭐로 오든 계속 오게 돼 있고 그때 내가 힘을 쓰는 거야. 저 너머를 넘으려면 힘을 콱 쓰고 들어가야지 뭐 편안한 마음으로는 안 넘어가. 그냥 힘을 콱 이렇게 쓰고 들어가서 확 이게 굴곡을 넘어가거든. 그때 오는 경계들이 있거든요. 그걸 공부 삼아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물리의 법칙은 물리적인 타력을 이용해서 자꾸 이걸 조절해줘요.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팔을 이렇게 못 쓰니까 저기 왼손으로만 지금 하잖아요. 그게 무엇이고 내가 저 집에 오시는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 안 시켜요. 내가 무엇이고 내가 해야지. 내가 기운도 더 나고 뭐라고 할까. 너무 항상 시킬 수는 없잖아요. 내 노력을 그러니까 하면 그렇게 베터님은 이제 그거 그만하라고 오른쪽을 마비시킨 거야. 그만하라고. 이제 그게 그만해. 너무 오래가 이게 너무 오래가 지금도 하려고 그러잖아.
개턴이 그만할 때까지 이제 그만 움직여. 내가 그랬어. 알았어요. 그 교무들한테 내가 그 얘기했어. 청년이 되면 청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노인이 되면 노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노인이 청년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노인이 청년같이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거는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야. 했던 거 반만 하고 살았어 이제. 했던 거 반만. 알았습니다. 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랍니다. 대법관님은 너무 열심히 살지 마시고 이제 조금 예. 그리고 팔 부기도 오늘 보니까 아직은 남아 있는데 많이 가라앉으셨네요. 대법관님 건강해서 그냥 존재 자체로 계시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니까 그렇게 마음 드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그냥 옆에서 허허 웃어준 것만 해도 밑에 사람들에게 큰 힘이 돼. 허허허허 이러면서.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 대법관님 힘내시고 예. 우리 대법관님께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사님께서 얘기를 많이 들으시려고 하셨는지 두드림 요법을 생략을 하시네요. 시간이 뭐 11시밖에 안 됐어요. 해서 오늘은 좀 더 들어도 되겠네요. 아니 아니, 괜찮아. 뭐 오래 안 해도 되지. 그래. 자, 오늘은 여기 정토님이신데 우리 학교 막 캠프에서부터 그 여름 한참 바쁠 때입니다. 해서 그냥 할 말이 없다니까 그냥 근황만 전해드릴게요. 저 방학했어요. 좋아요. 네, 방학했어요. 얼굴이 그래서 얼굴이 더 좋아졌구나. 네, 아, 방학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나는 네. 교사들이 그게 부럽더라니까 가끔은. 그렇죠. 네. 뭐 방학을 한 달 반, 2달까지 네. 막 있다니까. 그래서 축하합니다. 예, 바빴는데 딱 방학하니까 예,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 그리고 휴가도 갔다 오고 그래서 좋아졌어요. 어제 왔어요, 휴가. 네. 네. 인생이 잘했어요. 스트레스. 자, 우리 부장님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 하죠. 너무 심각한 얘기만 조용하고 자꾸 전제를 깔아. 뭐 삶에 막 너무 막 어둠의 굴레 뭐 이런 거 말고 아, 이거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뭐 너무 현실적으로 산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하드를 던졌어. 아니, 뭐 우스갯소리로 저는 물이 고요했는데 예, 교무님께서 저한테 돌을 던지셨다. 그래서 그런다고 이제 와이프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한 20살 이제 중반쯤부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입사하자마자 조장을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제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20년을 넘게 일을 해오다 보니까 뭔가 일이 생기면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할 때 저건 좀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야. 저렇게 하면 좀 더 나았을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으신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이제 좀 집을 선정을 할 때 좀 놀라리가 나지 않는 곳에서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러니까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참 피해를 입으셔서 안타깝네. 그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문제의식을 먼저 가지는 게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잘못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계속 그걸 찾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잘못된 걸 얘기하시니까 저한테 서사님은 아, 어떻게 그러면 큰 얘기하셨길래 도움이 됐네.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어,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여지는 이미지로 인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인상이라 그러죠. 그게 오래 가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의 50% 이상, 뭐 80%를 이제 이미지로 인해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 항상 외모를 가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까 이제 김정은 교무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이미지에 맞춰서 내 몸가짐이라든지 아니면 외모에서 풍기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발을 좀 잘 안 하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좀 털털한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나 봐요. 나름대로. 그래서 좀 옷도 입을 때 화려하게 입지 않고 좀 차분하게 입고 좀 없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털털하게 입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다 보니까 그런 남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무게감 있는 옷을 좀 입어야 될 것 같고 좀 단정하게 좀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이번에 좀 했습니다. 부인이 불안해하고 있어. 좀 부시시한 얼굴로 이제 교무님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설법해 주시면 앉아있는 저희들이 교무님 외모에서 풍겨오는 그런 모습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좀 그 매치를 좀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 내가 깊은 하도를 뒀네. 아니, 내가 부회장님 보고 있으면 정말 여러 가지로 완벽한 분인데, 어떻게 할게. 저거를, 나를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막 하고, 다 좋은데, 그거 어떻게 하나 하고, 막 계속 고민하다가 던져서 그런가 보다. 하여튼 뭐, 조금, 뭐, 내 딴에는 이제 조금 저쪽만 더 바라보면, 정말 이렇게 이 생에는 정말 훌륭하게 가실 텐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마 그 말이 나왔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도 뭐그 예전에 보니까 누가 참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했나? 사람이 멀리 서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매력을 보고 서로 잘 모르고 거리가 멀을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매력을 보면서 호감을 갖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본다. 이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를 보고 가까이 있으면 매력보다는 신뢰와 믿음을 보게 된다. 그 얘기했는데 뭐 이제 우리 부회장님은 보기에도 믿음과 신뢰가 다 보이시는 분이고 이제 그래요. 매력만 갖고 있으면 이제 완벽하겠구만. 서사님 그때 조금 요란하셨다길래 제가 그 부회장님이 저도 그때 들었던 게 현실의 밝은 분이라고. 근데 이제 부회장님이 그 당시 문맥을 쭉 다시 들어봤어요, 제가. 그때 다시 우리 복귀하잖아요, 이 영상을. 근데 그 당시 서사님 하셨던 말의 취지를 저는 정확히 알아들었거든요. 첫째, 제가 바라보는 부회장님 현실의 밝은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박냐? 그냥 차가 서. 그럼 어때요? 본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까 해서 차를 교당에 줘. 그럼 교당에 전력 때문에 겨울에 난방 때문에 얼어 터져요. 그럼 어떻게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해서 이분들은 자잘자잘하게 뭘 그렇게 그런 것보다는 딱 근본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주려는 현실적 안목이 뛰어나더라고요. 아마 서사님은 거기에 그걸 이미 현실적 안목이 이제 그런 어떤 그 공심이나 현실적 안목이 있는 그 바탕 위에 마음까지 좀 더 돌아보면은
금상첨화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셨어. 근데 이제 그래. 부회장님은 앞에 얘기를 듣고 한 달 동안 요란하셨는데, 근데 이미 부회장님은 뭐 외모 풍기는 자체가 듬직하고 신뢰를 주는 분이잖아요. 그런 마음에 요란하지 않으셔도 되겠는데 제가 잘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는 조금 어떻게 생각 좀 높은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현실적으로 현실적이라든가 모든 면이 뛰어난데 나의 근원이 법신을 바라보는 의식들은 너무 현실에 묻혀 있다 보니까 나의 근원을 바라보고 나의 법신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무한한 존재를 바라보는 의식에 대해서는 현실 감각이 너무 현실 감각은 80이고 이쪽은 한 20%밖에 안 보이니까 이쪽을 조금 더 키워서 좀 밸런스를 좀 맞추면 이 생에 살고 가도 다음 생에 왔을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좀 그냥 좀 보탠 거지. 뭐 뭘 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 그걸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 보태는 마음이었어. 그 부회장님 어떻게 좀 해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저한테도 하나 주세요. 아니, 우리 주무님 뭐 오늘은 어떻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다 드려야겠네요. 우리 주무님이 그 원광지에 원가구 실렸는데 오늘 짜장면 사신다고 했는데 우리 저기 인타우님이 9국을 더 맛있게 끓여와서 그 원고를 짜장면 다음 원광지에 또 기회에 뭐가 실렸어요? 예? 원광지에 또 뭐가 실렸어? 예, 예, 원불교 신문에 또 뭐 실렸어요. 은생수라고 해서 어. 그 서사님 그 밴드에 올려놨는데 바쁘셨군요. 자, 내가 딱 아니 뭐 음성이 완전히 뭐 외부 이제 자, 우리 뉴스를 많이 타네.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 우리 주무님 얘기까지 좀 들을까요? 제가 경우에 한 달 만입니다. 교무님이 던져주신 그 돌덩이가 저한테도 타격이 컸습니다. 뭐라고요? 말만 하면은 뭐 난 현실적이라 그래 이러고 또 뭐 말만 하면은 난 현실적이라 그래 이러니까 저 사람이 아주 많이 걸려 있구나. 네. 예. 뒤끝이 있는 B형입니다. 그래서 감을 너무 못 잡아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약간 대훈 씨 보면 그래. 약간 이 사람은 약간 이타적인 사람이고 공부를 머리로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이긴 해요. 규칙적이고 바른 생활 상하이긴 해요. 근데 정작 자기를 바라보는 힘은 좀 약한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늘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래요. 나는 어머니가 좋으면 좋은데 난 당신이 좋으면 좋은데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방향이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자기를 봤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그 줄을 못 잡은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교당에 다니다 보면 그 줄을 역시 좀 잡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얘기하면은 팩트를 말하면 자꾸 마음 상처받고 나 행복한데 왜 자꾸 주변에서 나 뭐라 그래? 나 바르게 잘 사는데 그럼 나 삐뚤어지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탁 쏘아버리니까 저도 어떻게 이렇게 가닥을 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저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 사람도 답답은 할 거예요. 나도 그래. 너처럼 너 마음 보는 것처럼 나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약간 그 방법적인 걸 못 찾는데 이게 훈련과 기도와 여러 가지 공부법으로 저는 죽기 전에는 꼭 찾길 바란다는 옆에서 서원을 세우고 아니요 이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잘 됐네. 우리 부인께서 잘 아시니까 둘이 잘 네. 얘기해서 네, 제가 한 번씩 툭툭 이제 던져주는데 마음의 상처는 한 번씩 받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계속 이타적인 걸로만 자기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깝고 안쓰럽고 또 고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맞아. 세상 속에서는 이제 부회장 같은 분이 네, 최선의 분이야. 네, 훌륭한 분. 최상의 분이신데 네. 진리에서 보면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지. 계속 저렇게만 사시다 보면 다음 생에도 또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생에 여기 만났을 때 그래도 이렇게 나의 근원을 돌아보는 공부를 조금 길을 들여 놓으셔야 훨씬 더 나중에 갈 때도 편하다. 왜냐하면 현실에 묶여 있을 수 있거든. 의식이 현실에 묶여 있으면 떠날 때도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부인이 잘 하시겠다. 두 분이 네. 잘 이렇게 쿵짝 하셔. 쿵짝 하시.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지난주에 한 2주간 생각이 참 많아졌던 거는 저희 둘째 현서가 중학교 올라가서 이렇게 친구들과 조금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한다라는 상담 선생님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수도권에서 내려오신 검사자분과 해서 이렇게 종합 심리 검사를 받게 됐어요. 학교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서 그게 뭐 금액적으로 50만 원, 뭐 일반 병원 가면 그렇게 한다는데 종합 심리 검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크게 저도 마음이 와닿죠. 이게 저희가 가서 양육자 검사도 받고 학교 가서 그렇게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뭐 저희는 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뭐 느리게 나왔어요. 발달 지연, 뭐 발달 장애까지는 아닌데 발달 지연, 또 뭐 약간 그렇게 나와서 대훈 씨랑 저랑 알고 있었어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또 검사상 수치상 뭐가 이렇게 지면으로 받아보니까 이렇게 꾹 내려앉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라는 것 때문에 한 2주간 되게 많이 고민하고 방법도 찾고 내가 아이한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차라리 장애다 그러면은 그래 얘는 장애니까 하고 제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대할 텐데 지연이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정상인가? 장애인가? 막 이런 거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현선한테 사실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제 마음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에. 근데 뭐 남들한테도 뭐 쿨하게, 얘 뭐 느려 이렇게 말했지만 막상 수치상 보니까 저도 이제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어제 정리를 해서 현설한테 얘기를 했어요. 현서야, 넌 느린 아이야. 네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 말 할 때 되게 마음은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키가 작아.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으로서 내가 키 큰 사람과 어떻게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라고. 아니면 나는 키가 작아도 돼. 뭐 이렇게 마음을 그냥 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서는 자기는 친구들과 비슷해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남들이 10번 할 때 너는 100번을 해야 돼. 나머지 그 90번을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너는 피가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울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현서한테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고 그게 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효진아, 네 아들이 좀 느려라는 걸 저 스스로 100%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고 나니까 어제 오후 시간 너무나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오전에 그 얘기하고 나서. 그래서 또 현서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면 엄마가 너 90번 할 때 엄마가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제 제가 했더니 자기도 훨씬 표정이 밝아지긴 했어요. 그전에는 표정이 기가 죽어 있었어요. 검사 결과는 나왔는데 엄마는 아무 말이 없고 막 이제 이러니까 자기도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어제 뭔가 정리를 하고 나니까 좀 편해지고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아이들 다 데리고 롤러스케이트장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셋째, 넷째는 형아가 느린 걸 아니까 좀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나 뭐 말투나 이런 게 있어서 또 따로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형아는 있는 그대로 봐줘라. 너희들도 부족한 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물론 저는 그 전에 효진이 너 애 되게 잘 키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약간 좀 자만하지 않았나. 아까 교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편하면은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육아나 교육에 좀 발전할 어떤 지금 시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느린 아이와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것에 좀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자만했던 저를 좀 이렇게 부추기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노력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 예, 그런 기간이었어요. 근데 교무님이 오늘 말씀해주신 뭐 그때 공원에서 기둥을 보고 아니 뭐 빌딩을 보고 입구를 찾는 것처럼 형사가 지금 못하는 거에만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줄넘기도 하나도 못해서 수행평가 빵점 막 이런 거 보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멀리 빌딩을 보면은 그래 뭐 줄넘기 못해도 사람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텐데 그냥 그 순간 내가 못했을 때 뭐 자존심 상하고 뭐 약간 놀림 받고 이 정도지 크게 멀리 내 인생을 봤을 때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잘 사는 건데 지금 줄넘기 못하고 지금 운동화 끈 못 묶는다고 얘를 세상 다 뭐 패배자처럼 얘를 대했던 제가 좀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현사한테 안쓰러운 마음에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음. 시간을 오늘 교무님 이렇게 쭉 여러 교도님들 말씀하시면서 교무님이 해주시는 거에 저도 지금 정리가 딱 마무리가 돼서 이제 멀리 보고 전체를 보고 그리고 지금 나는 어려운 시기에 내가 유관나 교육에 성장할 시기인가 보다라는 이렇게